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유로 채무 부담을 나누는데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채무와 재정 통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란산 석유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약 9%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의 금수 조치로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 차질은 물론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 협정의 협상이 25일 타결됐습니다.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까지 거치면 올해 말 FTA는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와 차 부품 분야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소비 심리까지 극도로 위축시켰습니다. 경제 상황에 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을 EU 정상회담, 별다른 뾰족한 무기 대응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회의론이 부각됐습니다. 때문에 코스피는 나흘째 하락하면서 잘해봐야 1820, 1810선 정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자국의 은행권을 살리고자 100억 유로 정도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일단 EU 쪽에 요청을 한 것도 시장엔 조금 부담 요인입니다. 스페인에 돈을 꿔준 나라들이 혹시나 스페인에 돈을 뗄까 전전긍긍 하는 분위기인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스탠스 변화가 아직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연속 매도, 현물은 물론이거니와 꽤 많이 팔았다고 생각되는 선물 쪽의 매도도 세트로 계속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 잡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온 가운데 어제 하필이면 실적 둔화 우려로 급락했었던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이지만 하이닉스와 함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학주는 어제부터인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분석과 동시에 오늘까지 추가 상승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입니다. 28일, 29일 있을 EU 정상회담 회의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현 시장에서 예상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 미리 들어보고요. 미국과 중국, G2의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죠.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력 함께 체크합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전략도 들어볼 텐데요. EU 정상회담, 이번에도 해법 도출을 못하는 건지 방어가 최선이라면 주식 매도 타이밍, 즉 현금화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이기는 전략 들어봐야겠죠. 1800선 지지마저 불안한 코스피 재상승은 언제쯤이 될는지, 또 이럴 때 주저하지 말고 포트에 담아야 하는 필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유망 섹터도 확인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주간 5% 공략 종목 JB스탁의 이정복 대표가 주목을 하고 있는요. 유진 로봇으로 설명을 들어보겠고요. 끝으로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대리님께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 이 같은 시장에 걸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보고 현재 영원 무역으로 19%,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으로 20%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계신데 현 시장에 꼭 맞는 추천 종목과 포트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현재 코스피는 1819선입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죠.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여전한 유럽 재정위기 우려에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유로본드 도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28일 시작하는 EU 정상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기대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소폭 약세로 장을 시작해서 기관과 개인이 매수 규모를 키우면서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재차 하락세로 돌아선 후에는 현재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 하락한 1819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마치 시장에서는 사흘째 외국인과 개인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 2,6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연일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현재 2,000억 원이 넘게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역시 74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8% 하락한 48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7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 사주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우려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장 직후 1163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여기에 매도 물량과 또 내고 물량이 더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정거래일보다 2원 70전 하락한 1159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8% 강보합권에서 11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들은 여전히 부진한데요. 현대차가 1.24%, 기아차도 1.68%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화학은 반면에 3%대로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유가 반등에 따른 모멘텀 반전 가능성과 정보 소재 부문 실적 개선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29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반면에 1.16%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2%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25,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연일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파라다이스도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의 카지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으로 파라다이스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6%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1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위메이드도 4.39% 상승하고 있고요. SFA 역시 강보합권에서 5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들이 약세장 속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업종별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철강주가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2.19% 하락하면서 35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와 세아제강도 각각 1%씩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 동부제철이 3.19% 하락하면서 4,3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방어주인 통신업종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죄송합니다. SK텔레콤이 2.47% 상승하면서 12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T 역시 3.56% 상승하고 있고요. LG유플러스도 2.8%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검정 교과서 채택 발표를 앞두고 교육 관련주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듀언스와 비상교육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현재 삼성출판사가 8% 넘게, 또 에듀박스도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대성은 5.29% 상승하면서 2,39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모바일 게임주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M게임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5,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가 4.36%, 드래곤플라이도 현재 6%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현재 4.21%, 위메이드의 자회사죠. 조이맥스는 모바일 사업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8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샤인이 주가 급등 사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7거래일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샤인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8.31% 하락하면서 1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해외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증권가 호평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1% 오르면서 5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노셀 살펴보겠습니다. 녹십자가 이노셀 인수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에 이노셀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8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큰 변화 없습니다. 재미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1819.99 외국인들은 현재 2,7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8일, 29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 EU 정상회담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회의론이 부각돼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대, 즉 눈높이 자체가 나빠져서 그렇게 나쁠 것도 없겠다 싶기도 한데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한 2가지 정도 된다고요. 예, 올 여름 자금 흐름 방향을 좌우할 최대 이벤트인 EU 정상회의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주요 정책 당국자가 기존의 강경 방침을 지속하면서 기대보다는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독일 총리 재무장관 분데스방크 총재는 모두 일말의 개선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았고 글로벌 시장은 다시 유로존 공포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과 유로존 경기 부양책이라는 기존의 합의안만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올 여름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과 위험자산 기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투자 심리 위축과 추가 조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오늘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도 가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가능성은 낮겠지만 결정을 뒤집는다면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스페인 국채 위기 완화를 위한 단기 대응책과 더불어 중장기 유로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올 여름에 유로존 재정 위기는 뚜렷한 진정이 예상되며 미국과 중국 주도의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그 2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 이영준 연구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자 시나리오인 좀 회의론적인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유럽과는 별도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지표가 다시금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라 이른바 G2 경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5월달 선행지수도 내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달 되면 GDP 결과도 중국 쪽에서는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G2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은 유로존으로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소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다소 경제 부담스럽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중국과 미국은 자기들의 경기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우 경기 둔화 방지를 위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분기 GDP가 7%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GDP가 발표되는 다음 달 전후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강도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경기 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고용 지표가 회복되는 듯하다가 속도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어렵지만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QE3를 실행할 가능성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에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을 볼 때 이미 알려진 경기 둔화보다는 앞으로 나올 부양 의지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은 조금 긴 호흡에서 필요한 전략일 것 같고 당장 EU 정상회담에서는 과실을 얻기 어렵다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시장도 나흘째 지금 밀리고 있어서 하단 지지력부터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략 세워주시죠. 사도 되나요? 예, 주 후반에 있을 유로존 정치 이슈에 대한 불안감과 주도주의 추세 이탈 등으로 지수의 강한 반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반등도 V자가 아닌 L자 형태의 반등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사야 된다면 PBR 1배 수준인 181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대형주의 저점 분할 매수 및 모바일 중심의 중소형주 매매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외국인 현선물 매도로 무너진 수급 개선을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봤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유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김민규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U 정상회담 기대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인이 오늘도 팔아서인가요? 유럽 연합에 대해서요. 역사적으로 약간 좀 보시면 여기서 좀 약간 합의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마르크화 때문에 고전을 하다가 결국에 유로화 때문에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기소 상황에서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여러 국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독일의 희생입니다. 근데 독일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여건은 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일단 28일에서 29일 날 회담이 이제 결정돼 있는데요. 일단 25일 날 아시다시피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선진국 국가에 포함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1%에서 2%, 그리고 지금 진앙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4%, 3%대 폭락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28일에서 29일에 일어날 것을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이 이 같은 걸 좀 더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공동채권 발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말이 쏟아지고 있지만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했고, 즉 유로본드와 공동예금 보증 방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부정적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에서 과연 28일에서 29일에 회담에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단지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저희가 객장에서 있는 사람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보면 일단 유럽연합의 정상에서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반응되는 건 무척 빠르게 반응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7%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아일랜드도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도 결국엔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엔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좀 6.1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6.59%까지 치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결국에는 28일에서 29일 날 회담에서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안 좋은 건 역시 키프로스 역시 관련해서는 러시아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엔 실패하면서 EU 쪽에 손을 내밀었던 게 좀 더 유럽 쪽에 있어서 문제를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조금 더 시장에 좀 긍정적인 거는 아일랜드 집값이 처음으로 올랐다는 점, 그 점이 좀 약간 좋은 점이었지만 나머지 부분 별로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부동산 관련 지표가 시장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급락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하지 않았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EU 정상회담에 기대 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박스권 전략을 취하자는 의견도 아까 함께 주신 것 보았습니다. 올라갈 때 팔아야 되고 내려올 때 사는 게 이른바 박스권 전략이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사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내려오고 있지만 18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1810포인트 정도 근방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수 대형 종목은 좀 약간 갈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수 대형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중에서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부품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까지도 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형주 중에서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화학주, 정유주의 입장에서는 정유주는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유주는 담아서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주도 지금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주와 건설주를 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유가와 연관이 됐는데요. 유가의 그래프하고 건설주의 그래프 그리고 정유주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 부분 많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120불 근방에서 있을 때 주가 흐름과 지금 80불이 깨진 상황에서 지금 주가의 흐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즉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정유주라든지 건설주 관련해서는 저는 비관론적으로 보고 있고요. 화학 관련해서는 조금 좀 약간 좋아 보이는 게 태양광 쪽으로 발을 뻗고 있는 OCI라든지 LG화학, 호남석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화학주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너도 나도 아는 그런 사실인데요. 3분기 실적을 미리 이제 시장은 좀 반영을 하는 것인지 소위 화학주는 바닥을 찾은 게 맞습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는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네.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 경기가 턴하는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쪽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유럽 쪽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화학주의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근접한 종목들이 몇 개 저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닥에 좀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정밀화학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더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케미칼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 매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케미칼, 삼성정밀화학 그리고 LG화학은 바닥에 좀 근접하지 않았나 보는 차트 종목 3개다. 자, 앞서서 갤럭시 S3 관련한 IT 쪽도 좀 유망하게 보셨는데 어제 갤럭시 S3가 국내 LTE 3G 동시에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품주 대응 방법 조금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 S3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 한 달 만에 지금 아시다시피 갤럭시 S3 같은 게 100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관련 부품 업종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나오기 전에 런칭하기 전에부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런칭을 하면서부터 가격이 좀 내려오기 시작하는 주식들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좀 핵심 기술, 즉 하이엔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은 좀 아직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즉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쪽에 손이 대고 있는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랜드 업종인 자화전자라든지 액츄얼버터 같은 자화전자 같은 게 IM,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도 상당 부분 좋은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FPCB 관련해서 휴대폰 메인기 창인데 이 슬림화 추세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 하이엔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 서킷, 자화전자, 인터플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발을 뻗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종목까지. 앞서 자동차는 비중 확대, 건설과 정유는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일부 바닥을 좀 잡은 듯한 화학주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전략의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님 분석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지만 IT주들이 반등하면서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점검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수급상 최악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흐름도 나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나마 좀 반등하는 국면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 영향인데요. 전기전자가 상승하면서 이제 반등 국면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미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 현재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작년 가을이었죠. 그때 1650선 제가 매수 사인 낼 때도
차트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도저히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올해 봄에 2050선에서 제가 계속 고점에서 매도하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외국인 매수라든가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선 이하에서도 사실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미 작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차트 분석, 수급 동향 파악, 이거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나중에 이제 스튜디오 출연하게 되면 그런 걸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무조건 지금은 제가 짜드리는 대응 전략과 기준에 따라서만 움직여주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뭐 나름대로 지지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내일은 간단합니다. 1800선 지지 이후에 재상승을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해외 증시 하락 요인에 의해서 시가부터 약했고 우리나라 지수도 나쁜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한 1850선이라든가 1840선 정도 그 정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파생해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800선 지지 이후에 반등이 예상된다 하셨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이 옳겠는데요. 각 지수대별로 구체적인 주식 비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6월 초와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이제 6월 초 같은 경우에는 보람 씨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6월 4일과 5일, 특히 5일 같은 경우에 비중이 너무 많지 않냐 그래갖고 제가 어제 잡았던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800선만 지지가 유지가 되면 75에서 100%까지 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그 이후에 올라갔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1800선 이하에서 강력한 매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 다시 내려가게 되면 이번에는 강력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5월 중순 이후에 한 번, 그다음에 6월 초순에 한 번 1800선 이하에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밀리면은 줄이고 반대로 반등하면은 느리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6월처럼 지수가 좀 더 내려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요. 종가 전략인데요. 182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1825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18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25, 전업 50입니다. 만약에 이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775가 깨지면 그때는 무조건 직장인은 0%, 전업은 25%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중요한 거 한 말씀 드릴게요. 비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0에서 25%를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개별주만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만 해주시고요. 25에서 50일 경우에는 개별주를 우선으로 하되 이제 우량주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0에서 75%는 반대로 우량주를 우선으로 하고 개별주 적당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75에서 100으로 운영하시면 우량주 위주로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상황 불안하지만 믿어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증권주 그동안 얘기해 주셨는데 증권주 위에 다른 업종도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포트폴리오 필수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시 담는다 그러면 필수 업종은 바로 전기전자와 증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1800, 1775 이렇게 무너져서 비중이 0%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떤 업종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수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기전자와 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종가 매수 사인을 내드렸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삼성증권도 한번 했지만 이번에는 역시 증권주 하나 더 해드리겠는데요. HMC 투자증권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마이너스 10%, 목표가 플러스 20% 대응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수가 여기서 밀리면은 당연히 리온 관리로 들어가겠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 골고루 잡으시겠죠. 그런데 필수적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전기전자와 증권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필수 업종으로 오늘은 IT도 더해 주셨고요. 오늘 종목 가운데서는 증권주 가운데 HMC 투자증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2시 28분 현재 외국인은 3천억 가까이 현물 순매도, 코스피는 딱 182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면 주간 한 5% 정도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각에 동아원 설명해 주셨었는데 61선 회복하고 매수를 했었는데 아직도 조금은 조용한 듯하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의 저점에서 반등한 이후에 그 상승폭을 좀 반납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심 자체가 아주 좀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견조한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자사주에서 꾸준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그 주 차트 장대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나 해서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타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원 설명 들어봤고 그렇다면 오늘 공략 종목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장 자체가 돌아가면서 지금 21선을 회복한 이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1선까지 반등을 해주는 종목이 많이 연출이 되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61선까지 강하게 반등한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모멘텀은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터지지 않은 종목을 저점에서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로봇 관련 중에서는 가장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지능형 로봇과 이제 군사용 로봇을 이제 하는 로봇 전문 생산 업체고 이제 가전과 교육, 의료, 군사 부분을 로봇 사람을 확대하고 있고 자회사 이제 유진 MS와 국내 판매 중국 등의 해외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주도하는 육성 사업에 올해 200억 정도 투입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노인용 실버 케어 로봇 사업이 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 테마주에도 정책 수혜주로도 반드시 이 종목이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향 산업이 아니고 이제 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동종목 같은 경우 가정용 로봇 아이로비를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에서 신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이평선 얘기,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현재 굉장히 지금 그동안은 21선을 이제 안착을 하고 나서 거래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21선을 안착하고 나서 3,000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21선이 앞으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주차트로 봤을 때도 주차트 61선을 지난주에 강하게 좀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월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월차트 20월선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초입 국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항상 관심을 가질 때 한번 급등하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잡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035원 이 가격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 손절가로는 좀 타이트하게 종가상으로 2,900원 이탈시킬 시에는 손절을 좀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 현재 가격에서 한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3,3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안착 후 단기 반등 유진 로봇에 대한 공략주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시 33분 1820선. 오늘 별일 없으면 이 정도에서 종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과 무엇보다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대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앞서서 많은 유럽 이벤트들이 작년부터 있어 왔었고, 좀 많이 여러 번 속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좀 내비쳐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은, 독일의 태도가 너무 꼿꼿해서인지 미리 좀 빠진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저께 지난 유럽 대책에 대한 실망에 대한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을 하고 우리 시장은
그나마 이제 선반영했다라는 의미들 때문에 조금 이제 견조한 오늘 흐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럽 문제들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대책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좋은 대책들이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금요일부터죠. 지난 금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시장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그 현물을 사는 듯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뭐 최근에 뭐 5천억 일간 뭐 순매수량으로 5천억 이상씩 사기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선물 매도 계약이 약 이제 15,000계약 이상이 이게 출현이 되면서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일까? 상당히 이제 시장에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여졌는데 어제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그 뉴욕 증시 영향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장인데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들이 15,000계약이 거의 신규 매도 진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매도로 진입을 했다면 결국은 시장을 하락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하락 포지션들이 어느 순간까지 어느 정점까지 빠질 것이냐 상당히 이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수급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저점인 뭐 1,700, 한 7, 80선까지 베팅을 할까요? 외국인들이 아래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지수대로 보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 3, 4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 정도 그 라인이 또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 또 저항선이 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결국에는 어저께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고 있기 때문에 하락 베팅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유럽의 경기 부양책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 시장의 급락 가능성, 해외 시장과 우리 시장 동시에 그리고 우리 시장은 더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 시장을 보시는 게 좀 더 냉철한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금요일날 이렇게 선물을 많이 신규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기 이전에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잠깐 들어왔던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만기 이후에 그 시장의 이제 베이시스가 상당히 3월물에서 6월물에서 9월물에 선물이 바뀌면서 롤오버 되는 물량 그리고 신규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이제 잡아가는 그런 그림을 사실 보였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당히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견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는 매수 포지션으로 이어가는 듯한 그림을 보였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론 베이시스보다 상당히 그 아래쪽에 베이시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도 있고 그리고 선물도 동시에 팔고 있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매도의 압박까지 수급에 전체적으로 매수 주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의 눌림 그리고 해외발 악재까지 우리 시장에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 시장은 결국에는 상방이 막히는 그리고 하방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그래도 박스권 심리적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이 조금 유효한 그런 장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5월 말부터 1,700, 한 80, 1,800이 조금 깨졌을 때는 약간 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 그 부근에서 이제 사기 시작하면 네네. 딱 1,900 맞고 다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팔아줬다면 또 수익이 지금 많이 날 수 있고 그렇죠. 그 현금으로 다시 네네. 살 수도 있는데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매수예요? 1,810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일단 지금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그 해외 증시발 악재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낙폭 가대주보다는 저는 실적 개선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낙폭 가대주가 시장이 100포인트 오르더라도 수익률은 뭐 시장이 한 100포인트가 오르면 시장은 한 5%가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목별로는 뭐 차별은 있겠으나 시장은 5%에서 10% 정도 낙폭 가대주든 그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러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실적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종목들은 10% 이상, 2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의 접근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눌림목이 있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지만 눌림목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정승현 대리님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수치, 수익률 때문인데요. 이따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영원무역,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5월 20일 혹은 6월 12일에 각각 편입이 됐던 종목들인데 현재 수익률이 오늘 낮 12시 기준 20% 안팎입니다. 낙폭과대주보다는 실전 호전주의 눌림목 매수를 언급하고 계신데 전략적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그 S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엔터주가 좋다고 그렇죠. 하던데. 엔터주가 뭐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K-팝 열풍 뭐 눈으로 다 확인하시고 몸소 다 체험하실 텐데 네. 일단 SM이라는 회사의 내용들은 뭐 저보다 아마 그 투자자분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예. 가수가 누가 있고 뭐 사장이 누구고 회사 지분율이 어떻고 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제가 이 종목을 뭐 일단 추천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이런 게 물량 부담으로 조금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이렇게 짓누르는 압박감을 좀 줬었는데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 이제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에 그 이번 달에 FX가 그 신곡을 내면서 데뷔를 하게 됐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제 소녀시대라든지 샤인이라든지 해외 활동이 좀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시화되는 시점에서 과연 그게 매출로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생각보다 해외 시장, 일본에 있어서 매출이 그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한류 열풍 자체가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돈이 되는 기업의 기업 가치를 다시 제고시키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SM이라는 회사 자체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주식보다는 그 한 단계 넘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글로벌 기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 압박에 의해서 조금 한 두세 달간 이렇게 짓눌렸던 주가들은 다시 모멘텀을 찾고 향후 발표되는 그 신보들에 의해서 매출 향상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는 충분히 한 단계 레벨업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SM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얼마나 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엔터주. 일단 그 이번 달에 이제 FX가 나오고 그리고 소녀시대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예.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테티서라 그래서 그 태연과 뭐 서연 그리고 티파니 세 분만 이제 한국에서 좀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아마 이제 다음 달부터 여름에 그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신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매출에 가시화되는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 연말까지 그 매출이 아마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선반영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한 3분기 정도 네. 한 3분기 정도의 주가가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 한 2달에서 3달 정도 네. 뭐 그 정도로 보고 목표 주가를 전고점인 한 55,000원 선 그 정도로 잡고 손절가는 한 44,000원 그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SM 가격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놀라운 기존 포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정승현 대리님은요, 포트폴리오에다가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5%, 영업무역 20%를 갖고 계셨었는데요.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6월 12일에 편입이 됐었는데 현재 20%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상향한 목표가까지 오늘 거의 터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영업무역 역시 19% 넘는 수익률 놀랍네요. 일단 축하를 드리겠고 네,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 예, AS 그러세요? 꼼꼼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영업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무역은 일단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에 적당한 주가 현재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단 이 회사가 그 성수기가 제가 이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3, 4분기가 성수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의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은 게 3분기 정도에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못해도 한 2달 정도는 좀 더 주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적당한 눌림목을 주고 주가 차트 전혀 훼손되지 않고 5일선도 훼손되지 않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구간에 파실 필요는 없고, 이제 목표 주가는 33,000원 정도로 제가 계속 제시해 드립니다만, 그 정도 가격대에 뭐 싸게 사셨다면 그 정도 가격대에 파셔도 무방하고, 그리고 고점을 계속 갱신해 간다면 저는 한 2달 정도는 보유해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상장 이후에 첫 상한가라서 뭐 어떻게 향후 흐름을 점치기도 어렵다 했는데 네네. 진짜 잘 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한 5일째, 6일째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도 조금 마이너스 아침에 났다가 양봉을 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트는 절대 파실 필요가 없죠. 예. 지금 뭐 121선 위에 거래가 되고 있고, 뭐 볼리저 밴드 사이에서도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전형적으로 따라가도 되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뭐 제가 5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매물대는 안 띄워놨습니다만, 매물대로 봤을 때는 한 5만 5천 원 선까지도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일단 5만 원대를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지지 라인을 뚫느냐. 그래서 포인트 라인을 뚫는 걸 보고 제가 목표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5만 원대 이제 팟이나 이런 결정은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또 목표가 저울질까지 끝으로 현대위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대위아는 결국 그 시장이 가야지만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900까지 갔다가 다시 1800 초반까지 밀렸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이 못 가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 종목들은 쉽게 갈 수가 없죠. 뭐 현대위아가 아무리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주가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되더라도 빠지는 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으나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러나 쉽게 혼자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야 되는 전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보유를 하면서 뭐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에 담겨져 있는 세 종목 점검 모두 받아봤는데요. 완성된 정승현 대리님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은 4가지로 늘어나죠. 현금은 20%로 줄고요. 오늘 SM 핑크빛으로 보이는 저 종목이 15%로 신규 진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같고요. 종목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기존 종목 현대위아는 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조금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영업무역은 33,000원 한번 찍은 바 있지만 약간은 차익 지금 실현 물량이 나오는 중입니다만 다시 한번 오면 팔아도 좋겠지만 2달 정도 보유해도 좋겠다는 의견.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거의 올려진 목표가에 거의 2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5만 원을 얼마나 강하게 뚫는지 여부를 보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5만 5천 원 정도로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업무역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수익률 20% 안팎입니다. 체크 부탁드리고요. SM은 이제 단순한 엔터주가 아니라 뭐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혜주라고 보셨습니다. 해외 모멘텀 오늘 종가 매수 전고점까지 상승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셨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대리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시 47분이고요. 외국인들은 점점 더 많이 팝니다. 3,200억 이상 현물 순매도. 코스피는 여전히 1,820선이네요.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